미국 유사시 한국군 참전 4월 일어났던 한미 물밑 전쟁 한국이 전격 공개한 이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MSN이 6월 9일 기사를 전했고 한국일보가 단독이라며 6월 10일 기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단어 삽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군 유사시라는 단어를 한미방이 상호 조약에 포함하자는 미국과 기존처럼 한반도 유사시로 유지하자는 한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고 미국이 두 가지에서 욕심을 버리고 한국 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두 가지 안 중 하나는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작권을 형식적으로 넘겨준 뒤 한미연합사와 유엔 사령부 간의 업무 지침을 손질해 사실상 한미연합지휘권을 유엔사를 통해 미군이 계속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참, 아직 우리나라엔 유엔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미군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유엔군이 존재하고 다국적군입니다. 아직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을 하면 철수하게 되겠죠. 1977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유엔 사령부는 전투 목적이 아닌 감시 목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한국에 남아있고 북한과 관련된 직항로, 육로 통행이나 물자 지원, 교류 등 모든 것을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엔 한국정부 몰래 유엔사에 독일군 장교를 배속시키려다가 한국정부에 발각되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엔사를 강화해 한미연합군 상위에 배속시키면 여전히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미국이 이를 포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종전선언에 소극적인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힘 하나를 잃기 싫어서가 정답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한국 정부를 긴장시켰던 미국의 제안입니다. 별것 아닌 내용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미국의 제안은 사실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유사시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에만 한미연합군 군사협력사항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유사시라는 단어를 추가하자고 한 것입니다. 별것 없는데 넣어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미군 유사시는 다른 말로 미국 판단하는 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미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 유사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을 때리거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한국군은 북한을 미군과 함께 또는 독립적인 작전으로 북진하거나 쳐야 합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 공군이 대응하려 발진했는데 미군이 작전을 불허해 그냥 귀환했습니다. 작전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미군의 판단을 국군이 따른 것입니다. 당시 미군의 판단은 확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전작권을 반환받아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다시 미국의 군사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 밖 어느 곳이나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유사시에 해당하는 국가는 그 대상이 북한 하나만 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소름 돋는 미국 제안입니까? 이 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시기도 참 애매할 때죠. 주둔비 협상에서 한국이 13%를 제안하고 양국 모두 실무협상팀이 만족했는데 트럼프가 깨버린 직후 이런 일이 바로 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뒤늦게 공개하는 것은 최근 전작권 반환 관련해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는 움직임이 국내 언론에 의해 기사 형식으로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름 무늬만 반환이 되게 하거나 무력화할 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잘 막아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3단계 반환 프로그램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에 설명한 욕심을 버린 4월 한국군 해외 파병 불허 조항이 들어간 동맹 위기관리 각서와 한미연합사 관련 약정 등에 합의하면서 2017년 합의한 검증 조건인 기본 운용능력, 완전 운용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전작권을 전환하는 과정에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군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듯 2019년에 기본 운영능력 검증을 마쳤고 2020년 올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 완전 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내년 완전 임무 수행능력 FMC 검증을 위한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마치면 한국으로선 전작권을 전환하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대한민국 국군이 보임하게 되고 1905년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군이 있는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이런 조건을 검증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예도 없습니다. 이 검증의 실마리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10월 23일 전작권 시기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이전 정부가 한 약속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황당한 합의 덕에 힘겹게 그 조건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전작권 반환이 어렵다 주장하는 분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측 입장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며 전작권 전환에 들어맞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작권 전환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는 북한의 최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의 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빠져 있어서 미국의 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고는 바로 전작권이 주권이란 사실입니다. 1968년 1월 20일 김신조가 청와대 뒷산으로 500m까지 접근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에 대로한 박정희 대통령은 보복하기 위해 미국에 북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NO였습니다. 일본 장교로서 일본에 충성 맹세를 한 박정희는 신탁 통치 미 군정을 겪고 6.25 때 미군의 지시에 따라 전투를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군권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보입니다. 돌려달라가 아니라 선언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온전한 나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이 3권이 모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하고서도 대통령이란 자가 주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65년 한일협정에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대륙붕 협정으로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 개발 자체도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모두 주권이라는 기본 인식이 모자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권을 청와대 주인 권리증 정도로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제멋대로 상대할 위치의 국가는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한 약속이라 해도 협정이므로 현 정부는 최선을 다해 될 수 있는 대로 불편 없이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지휘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판단할 때 미국이 지나친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 반환을 거부하거나
별도 우주권을 훼손할 장치를 요구한다면 잠깐 미국과 불편해진다 해도 선언으로 전작권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거나 미군이 철수하거나 까지 가기 전 양국이 타협점을 찾겠지만 서로가 협정 위반이라 여길 테니 앙금은 남을 것입니다. 그래도 찾아와야 합니다. 2021년 이내에 미국은 안 주려 수를 내려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인데 이때 가장 큰 변수는 한국민의 의지입니다. 어쩌면 필연적으로 내년엔 광화문이나 미 대사관 앞이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가 아쉬워 한국 전작권 정도에 연연하냐고 하시는 분들 제법 있는데 순진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미국은 많이 아쉬워하고 넘긴 뒤에는 영원히 아쉬워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